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부처 합동으로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과 탄도미사일 부품 구입에 대해 주의보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조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추적하고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풀이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법에 대해 잇따라 부처 합동 경보를 공개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 최근 연이은 홍수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외화벌이 수단은 결국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이라며 미국이 이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cyber activity is a major source of revenue for them, and so I think it is important to clamp down on it.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매튜 하 연구원은 이번 미국 정부 부처의 대북주의보는 이미 알려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사이버 활동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회피든 핵 자금 마련이든 북한의 어떤 행위도 미국이 면밀히 주시하고 있음을 북한에 경고하는 의미로 분석했습니다. The message that Washington is trying to send is that North Korea, you're not going to get away with what you're trying to do. We are well aware of your tactics and schemes, and we're going to share them so that our industries are protected. Because 미국 중앙정보국 CIA 정보분석관을 지낸 수킴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북한과 관련해 핵과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암호화폐와 같은 사이버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많은 요소들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다면서 단일 부서가 아닌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북한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irst and foremost, it's probably trying to tell North Korea that we are trying to watch every move by the regime. It's not just nuclear weapons, of course. And two, that we are also not going to let on, or I guess not give up, when it comes to pursuing the various problems that the regime brings. 수킴 연구원은 또 미국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동맹인 한국뿐 아니라 북한도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큰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대북주의보를 잇따라 발표한 시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 합동 발표에서 보듯 미국이 북한의 불법 활동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오택성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주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인도태평양 지역 대표들과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 정권이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미사일 개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강경한 대응 방침과 함께 협상 복귀를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최근 중국 등에 대응해 다자 협의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동아시아 정상회의 장관회담과 동남아시아 연합 아세안, 인도태평양 지역 나라들과 잇따라 회담을 개최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일 이 같은 화상회담 일정을 공개하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잇따라 참석해 영내 정치 안보 문제들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폼페오 장관은 11일 제27차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보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성, 평화, 안보 등을 진전시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I look forward to seeing my ASEAN Indo-Pacific counterparts next week at a host of virtual meetings. We'll have discussions that will be wide-ranging, including on COVID, North Korea, South China Sea, Hong Kong, and Burma's Rakhine State. 폼페오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미사일 개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again, there's strong evidence that they do operate in that regard. And the goal, I find, is to get currencies, to get funding to continue with missile procurement and the rest. So the quicker we can slow or stop that, the better off we'll all be, safer we'll be. 스틸웰 차관보는 그러면서 많은 사이버 행위자들이 분산된 형태로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 부처 합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한 데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누구보다 훨씬 더 많은 강력한 행동을 취했다면서 지속적인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y can't just sit back and threaten and launch and all the things they've been doing. And so this is another step in that direction. 스틸웰 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더 밝은 미래가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계속 고립 상태에 있지 말고 협상과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의 대북주의보는 이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31일 한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 4개 나라의 협의체, 쿼드를 확대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 협력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이달에 열릴 미국과 동아시아 등의 회담에서 북한은 물론 중국 등에 대응한 어떤 방안들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 정권이 당분간 대화의 문을 닫고 유리한 시점이 올 때까지 제한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임 주한미군 사령관이 진단했습니다. 또 미중 간 갈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한국과 북한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3일 서울 안보대화 세미나에서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것이라며 앞으로 미국 정부와 관계도 선거 후 설정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은 한국 정부가 다음 대통령 선거 전까지 대북 정책에 성과를 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서두르지 않고 계속 제한적으로만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outh Korea will continue to try, of course, and knock on the doors, but I think that there will be a limited response by North Korea and likely to be a negative response by North Korea until such time as North Korea thinks they have better leverage. 브룩스 전 사령관은 특히 최근 중국의 전략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압박을 높이고 있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미한 동맹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especially there will also be pressure from China, leading to both the Republic of Korea and North Korea having to choose very carefully their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with China. This is a challenging time. 나카미스 이즈미 유엔 고위 군축 대표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체제를 위한 북한 비핵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동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address and, of course, work towards the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is also irreversible. And it is the only way to ensure sustainable peace. 중국의 판지서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장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미북 양자 문제가 아닌 지역 안보 문제라며 양자, 삼자, 육자 간 관계를 통해 현안을 다뤘던 과거 다양한 형식을 통합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는 미중 갈등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공통의 이해가 걸린 문제로 두 나라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중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실무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외교 라인이 현재의 군부 출신 강경파에서 전문 외교관들로 교체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Instead of inter-Korean ideologues such as Kim Young-chul and Lee Sun-kwon, they have to appoint professional diplomats to deal with the nuclear issue with the United States. 이번 서울 안보대회 참가자들은 이 밖에도 미중 간의 첨예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BOE 뉴스 정찬배입니다. 북한 정권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역량 증진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확장을 모색할 가능성도 인지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로버트 수퍼 미국 국방부 핵과 미사일 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2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첼 항공우주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지상요격기 현대화를 포함한 다층적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슈퍼부 차관보는 그러나 기술적 문제로 2028년이 돼야 차세대 지상요격기 20기가 추가로 배치될 수 있다면서 방어 공백 최소화를 위해 탄도미사일 방어 함대공 미사일인 SM-3 블록 2A로 적어도 방어를 위한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규모 지상요격 시스템과 적어도 방어 지원 방안이 북한의 위협을 특정해서는 대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북한의 ICBM 요격을 상정한 실험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한 조사에서 14년 연속 가장 낮은 민주주의 수준을 기록한 국가에 올랐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과 캐나다의 데이터 분석기관 비주얼 캐피탈리스트는 지난 1일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민주주의 점수에서 10점 만점에 1점을 받아 조사 대상 167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민주주의 점수는 선거 과정과 시민의 자유, 정부 기능, 정치 참여 등 60개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완전한 민주주의와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체제, 독재체제 등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분석을 시작한 지난 2006년부터 14년 연속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특히 주민의 자유 침해와 불공정한 선거, 만연한 검열 등으로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과 함께 독재체제 하에 있는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과 탈북민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가 한국 정부와 여당에 북한 인권법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결성된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탈북민 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인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어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북한 인권 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북한 인권재단에 대해서도 집권당이 이사 선임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외교부엔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의 조속한 임명을 요청하고 통일부엔 북한 인권 기록센터를 정상화할 것과 북한 인권 단체와 탈북민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는 통일부 사무검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등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전단 살포를 일삼는 탈북민 단체들이 접경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